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은 한 주의 마지막 시장을 아주 무난하게 마무리했는데요. 잠시 눈치를 보면서 다시 주춤거리며 조심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에는 안심을 할 수가 없는 악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시면서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럼 이번에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일은 한 주의 마지막이었던 금요일인데요. 미국의 증시는 예상보다 좋았던 고용시장의 모습 때문에 이틀 동안 계속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2일 다우지수는 0.1% 아주 소폭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11%, 그리고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18%로 약간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를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서 더 내려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확실히 이번 주에 있었던 패드 의장의 발언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좋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재의 변동성의 지수는 20보다도 아래인 19를 보이고 있고요. 그럼 우선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세 가지 우량주 ETF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마무리가 됐던 만큼 주요 우량한 기업들 역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절반 정도는 상승을 했고요. 남은 절반 정도는 하락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큰 폭으로는 움직이지 않았던 모습인데 유일하게 중국 기업인 바이두와 알리바바만 거의 5%에 가깝게 크게 상승을 한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다가오는 월요일의 국내 시장에서는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조금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의 움직임인데요. 일단 지수 ETF들은 지수의 움직임처럼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반도체 테마를 대표하고 있는 세 가지 주요 ETF들은 아쉽지만 하락세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의 장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글로벌 자율주행과 글로벌 2차전지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테마의 ETF들은 모두 상승세를 보였는데 따라서 월요일에는 역시나 관련된 모든 테마의 국내 ETF들은 미국 시장의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주 산업 분야의 ETF들인데요. 여기서는 인공지능 AI하고 게임 분야만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나머지 분야들은 아쉽게도 좋지 못한 흐름으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타버스 테마의 ETF는 시간의 장까지 해서 마이너스 2%가량 하락을 하며 한 주를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국내장과 관련이 있는 글로벌 클라우드와 사이버 보안 ETF는 역시나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월요일 국내장에서는 역시나 관련 있는 테마 ETF들이 모두 하락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주 동안의 지수의 성과도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지수는 모두 더 상승을 했던 모습인데요. 결국 S&P 500 지수는 1.1%가 상승을 했고 나스닥 100 지수도 1.8%,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6%가 상승을 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고점 대비 하락률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고 지나가자면 현재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14%, 나스닥 100 지수는 마이너스 26%,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가장 많이 하락해 있었지만 그래도 위로 많이 올라오면서 현재는 마이너스 29%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금요일에는 다시 약간 하락을 했죠. 하지만 여전히 4,000선의 위는 유지를 했고요. 오히려 4,100선에 더 가까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고점에서 마이너스 14%의 지지선인 4,100선하고 다음으로 마이너스 20%의 지지선인 3,800선을 사이에 두고서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요. 현재는 이렇게 4071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주가의 흐름은 하락 추세선의 상단의 저항선보다 위로 올라온 상황이고요. 200일 이동 평균선보다도 역시나 조금 더 위로 올라온 상황인데 따라서 앞으로는 13일에 발표가 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수치가 앞으로 연말의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은 11월에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결과가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내려갈 수가 있었는데 의외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가의 해석도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리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13일에 발표가 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의 수치가
정말로 더 중요해졌다고 입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2023년에 경제 전망과 함께 몇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는데, 우선 미국의 경제는 큰 경기 침체가 아니라 가벼운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4%대로 하락을 할 것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다시 강해질 거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투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기준 금리는 상반기에 정점을 찍은 다음에 그 수준이 유지가 되다가 연말쯤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는 앞으로도 1년 내내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내년 연말에 S&P 500 지수의 목표 수치는 4,000선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투자 아이디어도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내년에도 기술주의 주가는 별로 좋지 못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술주는 매도를 하고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해서 성과를 얻으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반대로 기술주가 좋지 못할 때 계속해서 싸게 매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고요. 오히려 앞으로도 1년 동안 기술주가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간다면 더 기분 좋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많은 투자의 대가들이나 전문가들도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장기 투자를 권하고 있죠. 그 이유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자본을 활용을 해서 손실의 위험은 줄이고 반대로 수익률은 높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는 우상향을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를 예측할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그때 환호를 하거나 좌절을 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투자를 방해하는 요소인 시장의 변동성은 감소를 하고 복리라는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장기 투자입니다.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면 투자 손실에 대한 위험이 줄어드는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들이 투자에 실패를 하고 있는 이유는 시장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투자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손실을 봤었죠. 그동안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는데 장기 투자를 했다면 손실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의 진짜 힘은 투자의 초반이 아니라 투자의 후반에 나타나는데요. 이미 장기 투자를 하고 있거나 또는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고 선택을 했다면 이러한 사실을 명심을 하면서 투자 초반에 오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잘 이겨내야 하겠죠. 지난 2020년과 2021년이 너무 좋았었던 만큼 이번에는 건전한 조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올라가도 내년에 다시 하락을 한다는 월가의 의견도 정말 많은 사항인데요.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지만 이건 오히려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더 좋은 겁니다. 우리들은 대부분이 적립식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에는 기분은 좋기는 하겠지만 계속해서 더 비싸게만 사야 하죠. 반면에 조정을 받게 되면 더 싸게 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장기 투자자라면 하락장을 더 좋아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들은 일본의 움직임처럼 움직이기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온 신경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은 투자할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장기 투자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더 좋은 건지도 모르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하락장이 더 좋은 일인데 좋은 걸 즐기지 못하고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자꾸 투자를 하는데 실수를 하게 되거나 주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역시나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 같고요. 아마 지금도 올해 1년이 힘들었는데 내년도 힘들다고 하니까 투자가 하기 싫어지거나 잠시 빠져나가 있으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종목 좋다고 하는데 한번 옮기면서 투자를 해볼까 하고 여러가지 장기 투자를 방해하는 생각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정장만 오면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보이고 있는 반복적인 행동인데요. 그래서 인내심이 강한 소수의 투자자들만이 성공을 한다는 통계가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내지 못해서 이리저리 휘둘렸기 때문에 결국 대다수의 투자들은 좋지 못한 투자를 하게 됐던 과거입니다. 이번에는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요. 끝까지 본인이 투자를 하고 있는 좋은 투자 종목들을 믿으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느 투자 종목이든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만 하는 그런 투자 종목은 없습니다.
다 각자만의 사이클을 가지고서 조금씩 위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기 전에 지금과 같은 상황을 즐기면서 즐겁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